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한 고구려, 이 고구려의 백성들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세운 발해라는 나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게요. 668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멸망당한 고구려의 백성들은 당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구려 유민들의 우두머리가 대조영이었습니다. 이 대조영은 당나라에서 탈출을 해 추격하는 당나라 군대를 맞이해서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드디어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진이란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진이라는 이름을 발해로 바꾸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라를 발해만까지 키워나가자, 즉 예전에 고구려의 땅을 되찾자, 우리는 고구려의 민족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를 698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발해의 첫 번째 왕 고왕에 오릅니다. 자, 이 발해라는 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신라 좋아하겠어요? 원수예요. 대조영부터 대조영의 아들 무왕까지 끊임없이 당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원수 당나라. 그리고 이 당나라와 연합을 맺었던 신라와도 관계가 나빴어요. 발해가 건국되니 당나라와 신라는 나당 전쟁을 했었지만, 발해가 건국된 이후 당나라와 신라는 굉장히 가깝게 변해갑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도 바다 건너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대조영의 아들 무왕, 발해의 두 번째 왕입니다. 무왕은 당나라의 등주, 오늘날 산둥반도예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장문휴 장군을 앞세워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발해가 여러 나라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자, 대조영과 무왕은 당나라와 신라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대 왕 무왕의 아들 문왕이 즉위하면서, 그래, 한때 사이는 나빴지만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비록 적이지만 당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를 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문왕 때 화면 오른쪽 보시면 당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여러 길을 만들고, 그리고 일본과는 원래 교류를 하고 있었고 신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신라로 가는 길도 만드는
이런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왕이 당나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할아버지 대조영, 아버지 무왕 때 이때는 나라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전투를 했지만 3대 문왕이 즉위하면서 당나라의 발전된 문화 그리고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해의 정치제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왕 밑에 나라의 중요한 관청 3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 3개를 만들고 이 3성 아래에는 충의, 예지, 인, 신이라는 6개의 관청을 또 두어서 이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조금 체계 있게 다스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왕 뒤에 왕에 오르는 선왕은 이제 나라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바다의 동쪽에 문화가 뛰어난 나라라는 해동성국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요. 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에 어떤 것을 계승했느냐? 고구려의 무덤의 모습과 똑같이 발해의 무덤도 만듭니다. 고구려 무덤의 특징, 첫 번째로 무덤 안에 벽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덤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돌로 쌓는 부분인데 모가 줄어들었다. 모서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모주림 천장. 이러한 것들이 발해 땅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화면 가장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 또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 지역까지 발해의 영역이었습니다. 발해의 이불병좌상 그리고 정효공주와 정혜공주 무덤 여기에서 발견된 묘의 비석, 돌사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구려의 무덤의 양식과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해라는 나라도 926년도에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발해라는 나라가 오늘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발해의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도 아니기에. 그래서 발해가 정확하게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발해라는 나라 다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해 고구려의 유민 출신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외교 관계 즉 당나라와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조영과 아들 무왕 때는 원수인 당나라 신라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무왕 때는 당나라의 산둥반도 즉 등주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문왕 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나라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발해의 정치제도는 삼성육부, 이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니 발해라는 나라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왕 때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문화가 발전한 나라라는 이러한 수식어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발해라는 나라,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 발해의 영토도 고구려와 비슷했죠. 발해의 무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벽화, 그리고 화면 가운데 밑에 지붕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치미, 그리고 지붕을 덮는 기왓장, 수막새,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발해의 역사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뒀습니다. 무왕 때 당나라의 산둥지방 공격,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 삼성육부라는 정치제도 완성,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 불리게 되었다. 자, 선왕 보시면 지방제도, 오경 15부 62주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상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거대한 이런 나라도 없었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발해의 지방제도, 오경 15부 62주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숫자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큰 나라는 발해밖에 없구나.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런 숫자 외우지 마세요. 자, 오늘 발해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